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 현대물리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를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 나머지 양자역학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을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으로 얘기했는데요. 물론 파동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그 전에 19세기 과학자들이 머리 아파한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러더퍼드, 옛날 러더퍼드는, 그쵸, 우리가 옛날에 봤는데, 러더퍼드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모양으로, 어, 원자 모형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원운동한다는 것은, 속도가 계속 변하는 거죠. 방향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방향이 계속 변한 만큼 힘을 받고, 그만큼 전자기파를 내뿜어요. 전자기파를 내뿜는다는 것은, 얘가 힘을 잃는다, 에너지를 잃는다는 걸 얘기하고, 결국에 붕괴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를 연소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스펙트럼 여기 나뉘는지 모르겠어요. 분광기에 연소했을 때 빛을 분광기에 넣어 분석했을 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띄엄띄엄 선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얘가 계속 분기하고 있고 그 분기하는 전자기를 내뿜는다면 얘가 연속된 스펙트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연속된 빛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 그 파장이 혹은 진동수가 띄엄띄엄 존재하는 빛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광전 효과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일부 금속에 빛을 쏘니까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를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요. 빛은 파동입니다. 파동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진동이죠. 진폭이 클수록 파동은 센 파동이에요. 세기가 큰 파동이에요. 즉, 빛도 진폭이 큰 빛일수록 센 빛입니다. 그리고 오래 빛을 쏘이면, 그쵸, 간섭이 일어나서 빛이 증폭됩니다. 더 센 빛이 돼요. 하지만 진동수는 그다지 파동의 세기랑 전혀 관련 없는 거였는데 진동수가 작은 빛이라면 오래 쪼여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진동수가 작다면 뭐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더라도 오래 쪼이면 빛이 증폭돼서 결국 전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센 빛이 돼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진동수가 일정 진동수보다 크다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빛이 쪼이자마자 전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빛의 진폭은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는데 관련이 있을 뿐 진동수가 작다면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빛의 진폭은 전자 튀어나오는 데는 아무 관련이 없고 만약에 튀어나온다면 진동수가 일정 진동수로 커서 튀어나온다면 그때서야 전류가 많이 흐르느냐 적게 흐르느냐에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관련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재련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철을 재래할 때 온도는 그 철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온도를 그냥 직접 손에 넣어볼 수는 없으니까 철 색깔, 이 철이 달궈질 때 그 색깔을 가지고 온도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키리호프는 흑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흑체는 흡수한 빛을 모두 방출하는 물체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달궈진다면 그 달궈진 만큼 색깔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흑체가 내뿜는 복사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왜냐? 빛이 어떤 색깔로 보이냐는 파장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막스 프랑크는 그 복사 에너지가 진동수의 정수배 값을 갖는다는 양자 가설을 세웁니다. 즉 에너지는 N은 그냥 정수고요. 1, 2, 3, 4, 5, 6, 7, 8 하라고 있는데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래서 뮤는 진동수 우리가 예전에 F로 썼던 개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 곱하기 정수라고 하는 띄엄띄엄한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가설을 발표합니다. 띄엄띄엄 우리가 이걸 양자화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아인슈타인은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광량자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데요. 금속 전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원자핵 가운데에 있고 전자가 그걸 도는 모양으로 그렸던 것처럼 금속의 전자는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어요. 전자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속박된 정도의 크기는 1암스라고 하는데 그 크기는 만약에 얘가 튕겨나오려면 그 1암스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충돌해야 튀어나올 겁니다.
그보다 작은 입자가 충돌한다면 촉박된 정도를 끊지 못하니까 안 튀어나오겠죠. 빛은 파동인 동시인 파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파동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뮤, 하뮤, 플랑크가 얘기했던 양자가설에 나왔던 식이죠. 하뮤라는 에너지를 갖는 띄엄띄엄 존재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량자라고 하는 입자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은 파동이지만 동시에 입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진폭이 아니라 진동수와 관련이 있었는데 광량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1함수보다 클 때만 전자가 튀어나온다. 진폭은 뭔가요? 빛이 진폭이 크다는 것은 광량자라는 빛 알갱이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전 효과를 설명하자면 진폭 큰 빛일수록 일단 전자가 튀어나올 때 전자 많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왜냐 알갱이들이 많으니까 그 센 알갱이들이 많으니까 전자도 많이 튀어나와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나중에 빛의 입자성이라고 하는데 빛은 파동 동시에 빛의 파동, 빛은 파동입니다. 파동성. 빛은 또한 하뮤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량자라는 입자입니다. 이 빛의 입자성은 빛 알갱이와 전자가 충돌할 때 상황을 계산하여서 계산하고 이 계산식이 실제로 맞다라는 것 측정되면 받아들여지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 실험을 컴포턴 산란 실험이라고 해요. 보어 역시 플랑크의 양자가설 기반으로 원자의 안정성 문제와 원자의 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자 모형을 세웁니다. 원자 속의 전자는 원자의 중심으로 띄엄띄엄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 궤도를 도는 동안에는 전자가 안정합니다. 아까는 얘가 돌면서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했는데 이 띄엄띄엄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는 동안에는 전자가 안정하여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아요.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질수록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궤도입니다.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전자가 다른 궤도 관료할 때는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해야지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 궤도를 구하는데요. 여기 이 식, 많이 봤던 식이네요. 뒤에 거는 전자기호 쿨롱 법칙이고요. 뒤에 거는 그렇죠. 원운동할 때의 F는 MA였어요. 원운동할 때 힘이었어요. 구심력의 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MVR 우리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가군동량. 가군동량이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하바라고 있는데요. 플랑크 상수를 2파로 나눈 값이에요. 바 그리고 정수대. 가군동량이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수배의 제곱에 비례하게 반지름이 결정되네요. 그리고 그 궤도 차이만큼 에너지 방출가 흡수하니까 천스펙트럼이 띄엄띄엄 선이 그려지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양자역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해요.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고. 그러면 드브로이가 같은 생각을 뒤집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자라고 알고 있는 것도 만약에 전자, 양성자, 양성자 우리가 얘기한 적 있죠. 전자 혹은 원자, 핵 이런 입자들도 파동성을 모두 갖고 있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람다, 파장이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파장을 갖고 있고 파동의 결이 맞는 궤도로만 여기 보시면은 파동의 결이 맞지 않을 때는 얘가 완전히 그려지지 않죠. 마루와 뭐 고리 이 파장이 완전히 만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날 때만 결이 맞을 때만 전자가 돌고 있다는 물질파 이론을 제시합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물질이 클수록 운동량은 MV 운동량이 커지고 파장이 작아져서 파동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를 또 데이비스랑 거머란 사람이 전자를 쏴서 우리가 입자에 생각했던 전자를 쏴서 보이는 만들어지는 무늬가 그 전자의 파장에 해당하는 전자가 가질 그 파장을 갖고 있는 X선을 쐈을 때 만들어진 무늬와 같음을 보이면서 역시 입자의 파동성도 확인합니다. 근데 문제는 빛도 그래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갖고 있어요. 전자도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둘 다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세상을 관찰한다는 것은 빛이 세상에 부딪혀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둘은 파동입니다. 파동의 성질은
간섭하고 회전합니다. 간섭하고 회전한다는 것은 퍼져나간다는 거죠. 퍼지거나 서로 뚫고 지나가거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입자입니다. 입자는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튕겨나갑니다. 즉 우리는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얘가 얼마큼의 속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대상은 모든 대상은 우리가 결국에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와 양성 연자핵과 이런 것들이 빛이 튕겨져 나가 오는 거기 빛이 그런 입자들에서 튕겨 나와서 반사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대상은 근본적으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둘 다 파동이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퍼져나갑니다. 둘 다 입자이기 때문에 튕겨나갑니다.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상은 또 전자와 원자핵으로 되어 있고 그 전자 원자핵에 빛이 반사되어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먼저 측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이라고 하는 행위가 다른 것들을 측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를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 대상이 존재할 확률만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코펜하겐 해석을 주로 따르면서 우리가 이 어, 양자역학을 이해하게 됩니다. 슈레딩거는 입자의 본질 파동을 해석했는데요.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만듭니다. 자, 연산자를 쉽게 생각해서 특정 대상에 변화를 주는 장치라고 해볼게요. 어떤 장치는 오른쪽에 통과하는 공이 파란색이면 빨간색으로, 그리고 B 장치는 이 공이 빨간색이면 파란색을 바꾸는 장치예요. A와 B의 순서가 반대가 된다면은 혹은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공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공을 통과시키더라도 이 A 상자, B 상자 순서가 달라지면은 튀어나오는 공이 달라질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걸 먼저 측정하냐에 따라서 그 물리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가지고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산자라는 것을 통해서 식을 세우고 그 식의 근을 구하면 함수를 이제 이 파동에 대한 어떤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부터 파동에 대한 함수, 빛이 어떤 이런 양자역학적인 얘기 아니라 파동이라고 하면은 위치에 대한 연산자를 씌우면 몇 번째 진동인지 알 수 있고 시간에 대한 연산자를 씌우면 진동수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가설에 의하면 진동수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파수 몇 번 진동하냐는 운동량과 관련이 있어요. 각각의 연산자는 그래서 에너지와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주고요. 이를 정리해서 슈레딩거는 아까 그 연산자를 씌워서 연산자를 계산함으로써 파동 방정식을 수정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얻은 근, 투사이를 많이 쓰는데 이 함수는 이 근의 제곱은 해의 제곱은 입자가 존재할 확률, 아까 코펜하겐 해석이죠. 확률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행 역시 같은 방법으로 행렬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행렬은 그 곱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치 확률을 통해서 어떤 걸 먼저 관찰하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도구를 통해서 역시 슈레딩거 방정식이 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다 보면 전자가 있을 확률 밀도, 아까 말했다시피 확률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자의 궤도, 원자의 모형이 어떤 정해진 궤도가 아니라 전자구름 형태, 어떤 밀도 함수 형태로 어떤 확률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개의 양자수량이 나오는데요. 몇 번째인지 여기서 이게 띄엄띄엄 존재하다 보니 양자화 돼 있다 보니 어떤 그 정수 값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값들을 통해서 오비탈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자그룹, 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어느 궤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률상으로 어떻게 분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양을 우리는 전자그룹 오비탈이라고 하는데요. 어, 주양자수 몇 번째 궤도인지 1, 2, 3, 4, 5. 그리고 궤도 양자수 전자의 가운동량 얘가 모양을 뜻합니다. 모양을 나타냅니다. 모양을. 그리고 자기 양자수 어느 방향 어떤 가운동량 어떤 성분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하진 않을게요. 너무 복잡한 얘기라.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의 운동이 이렇게 나타내니까 자기장도 그쵸. 옛날에 우리 전기력 얘기할 때 전자기력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하의 흐름이 자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건 다르게 자기장이 두 방향으로만 건풀되는 거를 슈트링과 게르하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그 전자가 운동하는 게 단순히 단순히 원자핵을 중심으로 어떻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핀이라는 현상을 도입해요. 스핀은 마치 물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지만 마치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물론 실제로 그 전자가 이렇게 혼자 돌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이 스핀이라는 현상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두 방향으로만 점표된다라는 것을 어, 생각해내고요. 스핀 양자수라는 것을 또 역시 얘기하게 됩니다. 자, 파동은 서로 간섭할 때 증폭되기 하지만 상쇄하기도 해요. 파동성이 잘 드러나는 입자들 중에 서로 간섭하여서 서로 증폭되는 입자를 우리는 보손이라고 얘기하고요. 광자 같은 데에 속합니다. 상쇄되어 소멸하는 입자들도 있는데요. 얘를 페르미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페르미온입니다. 한 물질을 구성하는 어떤 전자도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서로 간섭하여 없어질 거니까요. 이를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자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 파동성이 잘 드러날 만큼 작은 입자 세계에서는 장애물 만났을 때 파동이다 보니 간섭만 하고 뒤로 넘어갑니다. 이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해요. 튕겨나가는 것에 뚫고 지나갑니다. 주사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전자를 가지고 투가 뚫고 지나갔느냐, 전자를 쏘았느냐. 터널링 일어날 때 이 미세한 에너지 차이를 측정해서 우리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가시광선, 광자보다 작은 영역들을 관측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파장 영역보다 더 작은 영역들을 어, 광자보다 작은 건 아니네요. 네, 파장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파장 영역보다 더 작은 구조들을 밝히게 됩니다. 자, 페르미온이나 전전 페르미온이다 보니까 같은 물질 속에 서로 같은 양자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학교에 몇 반에 몇 번의 자리는 딱 하나인 것처럼 몇 학년 몇 반 몇 번 무슨 학교 딱 하나인 것처럼 같은 물질 속에 서로 같은 양자수를 가질 수 없어서 그냥 이 전자가 있는 것만으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있는 것만으로도 자리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나가다 보니 다른 힘이 없어도 압력이 작용하게 돼요. 바깥으로 향하는 압력. 이 압력을 우리는 추퇴압, 겹친 압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물질의 질량이 너무 커서 중심을 향하는 중력이 이 압력보다 커지게 되면은 물질들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질량이 큰 물체 같은 경우, 천체 같은 경우에는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이 균일하고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그 궤도들이 서로 틀어집니다. 왜냐? 전자들은 같은 궤도, 같은 그 양자수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궤도들이 서로 틀어진 게 약간씩 덮치게 되면서 마치 띠같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띠에 전자가 얼마나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전도성이 결정돼요. 전기가 잘 통하고 전기가 안 통하고 그리고 전기를 우리가 조작해서 잘 통하거나 잘 못 통하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소자도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반도체 소자인지 그 구조를 알 수 있겠고요. 특히나 그 반도체 소자에 어떻게 하면 전기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장치들을 이런 소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도체 소자들을 이용해서 스위치, 증폭 장치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자들로 만드는 거죠. 자, 양자역학은 우리가 아무것도 정확히 알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거 같은 많은 기성과학자들이 이에 대해 판단하는데요. 양자역학은 모든 전자가 같은 양자수를 가질 수 없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양자수 하나만 다른 두 전자 중에 어, 양자수 하나만 다른 두 전자 중에
하나의 전제 상태를 알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얘들 둘 중 하나가 A이고 하나가 B인데 얘 B를 한 전자를 아주 멀리 갖다 냈어요. 그럼 얘가 가까이 있는 게 A라는 것만 관측되면은 멀리 있는 건 아무리 멀리 있어도 B구나 알 수 있겠죠. 그 정보는 B보다 빨리 도착합니다.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는 얘기죠.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됨을 알게 됩니다. 이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라고 하는 기본 입자들로 구성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진에서처럼 어, 현재는 6종류의 쿼크, 6종류의 렙톤, 그 4가지의 기본 힘과 4개 입자들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표준 모형을 우리 우주의 기본 입자 모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여간 물리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융합, 아까 얘기했던 상대성이 위배되는 같은 이런 현상들, 그리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우린 물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로 이 내용들을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